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S&P 500 편입 때문에 상승하는 폭의 변동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하락하는 쪽으로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만큼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관망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번 주 안에 20주 정도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 추가 매수하면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마 자산을 운용하기로 했는데 매수가 끝나면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테슬라에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괜찮음을 직접 실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IVV에서는 12월 18일에 테슬라의 비중을 모두 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Y 역시 12월 18일 기준 테슬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뱅가드의 VOO ETF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 같은데 아직 S&P 500 편입으로 발생한 테슬라의 비중 확보 데이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매수를 했다, 매수를 안 했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ETF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100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ETF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SPY와 IVV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에서 IVV와 SPY가 그 많은 테슬라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다른 ETF에서 테슬라를 매수하지 못할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여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5% 하락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금요일에 인덱스 펀드들이 대부분 매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인 프리장에서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 물량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고 조정이 바로 온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에서 20%의 조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정된 가격이 오면 S&P 벤치마크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매수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쯤이 반등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FSD가 내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FSD의 월 구독 가격이 $20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한 달에 약 230 정도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트로이 형님이 실제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FSD 베타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2020년 1분기에 36.3%의 채택률이 있었고 2분기에는 40.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25%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표본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표본이 많아질수록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마진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가 아닙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저렇게 채택률이 낮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 가격은 $10,000입니다. 하나로 환산해보면 약 1,1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저 가격을 내고 FSD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트윗에서 FSD를 한 달 구독자로 하면 얼마가 적정할까에 대해서 투표를 올려보았습니다. 저는 실수로 잘못 눌러서 $100 미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0 이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1,100만 원에서 월 구독자로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테슬라 모델 3가 공식적으로 독일에 있는 엘트비람 라인이라는 지역의 시장차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기존에 타고 있는 BMW X2보다 오염이 없는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모델을 탄다고 합니다. BMW와 같은 고급차 회사에서 정치인들에게 낮은 요금으로 차를 빌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독일 정치인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고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테슬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회사들, 특히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 내연기관은 잘 만드는 것은 맞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치인들이 슬슬 테슬라를 타게 되면서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시장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한 베를린 환경 및 교통 상원 의원도 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이유는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CO2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점점 멀리하고 싶어서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인 정서에서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사진 속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들을 베어야만 공장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의 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나무 베는 것을 중지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법원 판결입니다. 이만큼 독일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무만 베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미 베어낸 90에어커의 3배 면적을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들이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독일에서 공장 짓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독일 차량이 아닌 테슬라 모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 큰데 자국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잘 만들지 못하고 테슬라가 훨씬 앞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보로 인해 독일에서 많은 차량들이 팔릴 수 있는 엄청난 이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테슬라의 주가를 예측한 표입니다. 예측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갈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S커브를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아직 S커브의 진입도 하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로는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4680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차량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커브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가 정말로 상용화가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S커브의 메인을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되려면 그 중간 과정에 FSD가 있습니다. FSD를 구속지를 변경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더 쌓이기 때문에 FSD는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엑셀 스프링거에서 말한 것처럼 2021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바탕으로 로보택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은 이 S자 커브니 혹은 로보택시니 이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돈 복사기다,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매수해라 등의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해서 부정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냐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무조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몇 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테슬라 주식 매수라는 게 정말 투기일까요? 예적금은 얼마나 성실하고 많은 금액을 넣었냐에 따라 이자를 받아갑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많이 넣으면 이자가 높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기존에 생각하시는 예적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보려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회사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게 결국 기관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돈을 버는 것은 기관이고 잃는 건 개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 돈을 잃기만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관과 개미의 차이는 주가가 하락할 때 자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관은 주가가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개미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딱 이거일 겁니다. 다시 팔았다가 저점에서 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이 먹히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혹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팔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심리로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690달러에서 팔았더니 주가가 700달러를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다시 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매수하게 되면 갑자기 670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팔았다가 저점에서 살까요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싼데 사도 될까요? 조정이 오고 살까요? 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로 지금 주가가 비싸게 혹은 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테슬라의 주가 S커브를 보시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공장들이 지어지고 슬슬 판매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주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엄마 자산의 일부를 운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금은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거고 포트폴리오 100%를 테슬라로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고 공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가 과거 핸드폰 시장을 점령했었습니다. 정말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를 모조리 끌어내리면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삼성이 아이폰의 뒤를 이어서 지금 2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81% 넘게 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힘들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테슬라의 판매량인데 전기자동차 시장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이 핸드폰 시장을 점령한 것처럼 비슷한 절차로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을 점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순이익이 낮고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지금이라도 테슬라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 되어보고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평단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오늘의 테슬라를 매수한 나를 미래의 내가 칭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냥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큰 변동이 예상되는데 저는 테슬라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매수가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말에 책임지고자 저도 함께 매수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당분간 변동폭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지금 팔고 저점에서 주울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비싼데 매수해도 될까요? 대한 대답 역시 매수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마다 전부 다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 영상의 본질을 파악하셔서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믿고 시청해주시는 주린이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